유창희 본부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옵션 아카데미를 해드리면서 시장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한 번 더, 전략을, 2차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과격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말씀드린 위치까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한된 모습이죠. 근데 주말에 이제 해외 증시가 많이 좀 무너졌어요. 미국이 S&P 500이 5.9% 어마어마한 조정입니다. 거의 6% 조정이 나온 거고 나스닥은 6%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5.5% 조정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좀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5% 조정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거의 6%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승했었던 걸 대부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를 본다라면 5% 밀렸습니다. 5%. 그러면서 작년 저점 8월달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는 별로 안 밀렸는데 조금은 좀 이제 중국에서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대만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증시 역시 많이는 안 밀렸어요. 많이는 안 밀렸다.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유럽 증시랑 조금 비슷한 모습의 궤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사실은 잘 버텨주다가 지난 목요일 3% 밀린 거고 금요일에 4에서 5% 정도 밀린 거거든요. 프랑스고요.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도 잘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목요일에 밀리고 금요일에 크게 밀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에는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5%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저점 작년 그 계엄 때 저점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옵션 전략을 잡아본다라면 현재 위치가 참 공교롭게도 지난 8월 달과 조금 비슷해요. 8월 달도 8월 5일 월요일이 만기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좀 밀렸다가 반등 주고 금요일에 밀리고 월요일에 폭락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좀 비슷하죠. 밀렸다가 반등 주고 금요일에 밀리고 월요일에 폭락이 나온 거라서 뭐 이날 10% 밀렸는데 월요일에 10% 밀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을 본다라면 지금 한 3.6% 정도 조정이 나와서 시가가 한 318,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친다라면 320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2.5% 전후에 어떤 조정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옵션 가격을 좀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기준가 기준으로 4.74, 365였는데요. 4.39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330까지 밀렸죠.
10%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풋옵션 330은 막 100배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게 금요일에 옵션 만기가 끝난 건데요. 비슷하죠. 콜옵션이 지금 328.67이기 때문에 콜옵션이 5.51, 풋옵션이 4.49. 약간 그때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은 가격대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이때도 보면 이때는 365.17이죠. 365.17. 근데 정중앙인데 4.39였고요. 4.39. 지금은 조금 높은데 328.67인데 4.49니까 풋옵션이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까지 밀린다라면 312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말도 안 되게 10%는 전 그렇게 안 보고 있지만 10%면 295고요. 그러면 312.5가 정말 장중에는 0.6 0.6이 아니라 7.0까지 6.0에서 7.0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만약에 5% 밀린다라면. 왜냐면 분위기를 타버리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으니까요. 옵션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이런 구간이 나오면 6.0에서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월요일입니다. 자, 이게 금요일이고요. 풋옵션 330을 보세요.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10.4, 10.2, 13 이렇게 올라갔죠? 얼마였어요? 0.8, 1.0, 1.3, 1.5 시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기 주니까 기준가가 10.0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0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10.0은 말이 10.0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반등을 많이 주었죠. 반등을 주고 3일 동안 쉰 거잖아요.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콜옵션은 다음 날입니다. 8월 6일입니다. 시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시가가 7.0 그리고 고가가 12.5까지 0.5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최저가 5.2에서 마감을 했죠. 자, 콜옵션이 오른 게 없어요. 종가상으로 콜옵션이 오른 게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거의 한 3%죠. 장중에는 5%, 종가상은 3% 정도 상승 마감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장중에는 5.6%, 종가상은 2.9%. 무슨 말이냐면 3%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시세가 안 붙었어요. 그리고 8월 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는 3%, 종가상은 2%가 올라갔는데 8월 7일이에요. 시세가 안 붙었죠.
오히려 쭉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풋옵션 당연히 작살 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6%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0.6% 하락 마감했는데요. 풋옵션은 당연히 작살 날 것이고 콜옵션 당연히 작살 났고 풋옵션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었죠. 이거는 거의 꽝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시의 수급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어떤 강한 액션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강한 매도가 현선물 매도가 동반해서 시장을 압박한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물론 매도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은 매도 우위이긴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진 않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게 매도 우위긴 한데 엄청난 압박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압박을 좀 줬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0%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이너스 10% 쉽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 마이너스 5% 정도 혹은 마이너스 6%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놔야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에 하락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게 금요일이에요. 10월 15일 목요일 10월 16일 금요일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S&P 500이. 그리고 10월 15일 2.3% 빠졌어요. 자, 그 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죠?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S&P 500이 20%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이날 이후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장치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장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 올라갔었던 부분을 이날 한 방으로 다 반납을 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1년 동안 보면 이만큼 오른 거
작년 3월부터 볼게요. 3월부터 보시면 4월 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18,000 죄송합니다. S&P 500 작년 3월, 4월 정도부터 보시면 5천 하던 게 다 반납을 했어요. 1년치를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랑 다른 점은 1987년 1월 1일에부터 쭉 올라갔었던 거를 이날 하루가 이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서 반납을 했다라면 그 행복 하던 자리까지 밀린 거죠. 요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미 그 자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더 밀려봐야 S&P 500이 2024년 1월달 4,700 언저리까지 밀리면 반등은 나온다. 월요일에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는 거고요. 또 밀리지 안 밀릴지 모르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자락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월요일에 저는 한 5%까지 조정 가능성 좀 대비하자. 그래서 풋옵션 307, 305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자. 풋옵션 307, 307이 지금 0.44입니다. 305가 0.29 마감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10배가 나올 수 있죠. 10배가. 그럼 얘가 4.0 언저리까지, 4.0에서 5.0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305가 3.0에서 4.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5% 밀린다라면, 정말 사이드가 걸린다라면. 그래서 이들이 최대 이만큼 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상한선을 걸어놓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 대응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어차피 만기주기 때문에, 만기주라서 그 위클리 옵션이 현재 잘 안 보이실 텐데 305, 307이 0.03, 0.07입니다. 그러니까 310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0. 위클리 옵션 310을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은 310 혹은 312.5, 312.5. 잠깐 312나 312.5 310이나 312.5 고민 대응도 가능. 자, 주의사항은 5장의 반등이 나올 경우 풋옵션 프리미엄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익이 났으면 혹은 사이드카가 나왔으면 그때는 정리, 비중을 확 줄이자. 그래서 한 오전에 수익이 크게 나면 혹은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풋옵션 이익을
상당 부분 확정 짓자. 확정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만기일 전략입니다. 만기일 전략. 4월 9일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 또 미뤄질 수도 있다. 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예요? 327에 328까지 반등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마이너스 10% 밀리고 반등 주고 끝났지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밀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반등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일 수 이게 목요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 그러면 수요일에 베팅을 해야 되겠죠. 수요일에. 그래서 325 혹은 322가 0.1 초반일 경우 자 327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이 0.1대 있어야 돼요. 0.1이나 0.1 초반 혹은 그 이하 그 이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은 콜옵션 325, 322를 놓고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만기 복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만기 복권은 한 50에서 100만 원 미만. 그래서 풋옵션에 수익이 났을 때 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기 전략을 다시 한번 2차 만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빅스지수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빅스지수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바닥은 지금 그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엔키리 트레일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65까지 올라갔었어요. 65.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 열리고 미국은 쉴 때. 그리고 2020년 금리 인상했을 때 한 7, 80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7, 80. 그리고 펨데닉 2019년 2020년 펨데닉이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80까지 갔고 2022년인가요? 이때도 한번 튄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018년 파월이 금리 인상 자연적인 것이다 말을 했을 때가 45, 48, 50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요거는 이제 유럽 증시 2015년은 뭐 유럽이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90까지 올라갔었어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90까지 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연 코로나급인가 리먼 브라더스급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닷컴버블 그리고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자리가 닷컴버블 있을 때의 어떤 그때의 위치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위치는 한번 항상 자주 왔었어요. 뭐 유럽 리스크 피그 사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거죠. 2015년이 아마 그 저거예요. 저거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5년. 요거 2018년은 파월이 금리 인상 자연적인 거다 말한 거. 그리고 요거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건 뭐예요? 코로나. 이거는 NKD 트레이 청산. 그러니까 45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충격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충격이 나온다. 그럼 그때가 미국 증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가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등을 제법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더 밀리더라도 과거에는 요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블랙 먼데이 발생하고 반등 주고 밀리고 반등 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빅스 지수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을 때 빅스 지수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피크. 그리고 반등 주고 뭐 더 밀릴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럼 전 이 시점이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요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될 수 있고 그때 프리미엄이 급감했을 때 만기 복권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마켓 파워를 우선 하셔야 된다. 항상 장중 업사부님 시황 및 마켓 파워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동반자로 계속 이끌어 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